오늘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시험 보고. 오늘이에요? 어? 오늘이에요? 네, today. 왜 혹시? 예, 오늘은 진도 쭉쭉 나갈 거고요. 미리 좀 많이 푼 그런 친구들을 위해 오늘은 133번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 이유를 풀고 싶으면 꼭 참고 일어나 풀어요. 책에 끼워서 같이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못 갖고 왔어요. 앉아있나? 거기 괜찮아? 거기 앉을 수 있어? 네. 네. 108번부터 8번입니다. 이걸 133번을 잡고
10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y는 이렇게 정의하면요. 주어진 함수는 이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는 뭐 여러분들 뭐 절대값이 이제 안에 f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0이라는 상수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응용해 보면 더하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손쉽게니까 이런 함수를 나타내면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108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함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됨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렵지 않겠죠. 이해디귿을 고르는 것 자체가. 그래서 112번까지 고등식 문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거. 오늘 33번까지만 할 거니까. 어, 110번 같은 경우 등호가 들어가 있는 문제로 아마 풀어봤었을 텐데 110번은 제발 그래프로 그냥 푸세요. fx, gx 각각 구해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뭐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에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큰 경우하고 f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시면 돼. 만약에 이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fx가 0인 경우를 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x가 0보다 크다 나눠주면 fx가 gx보다 큰 경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fx가 gx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x가 2점 뭐뭐뭐보다 큰 이 부분을 원하는 거죠. 따라서 만족하는 x는 3부터 자연수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데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거기에서 이때는 fx랑 gx의 크기 반영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fx가 gx보다 더 큰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은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1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수는 총 9개. 순수하게 그래프로 풀어라는 얘기야. 자, 111번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값이 3, 6인 경우와 6, 3인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맨날 검기로 늦은 거랑 뭔 상관이야. 뭐 핑계댈 거 없어요. 근데 시험 봐. 교재야 수업하고 내 항상 시험 보고.
112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은 가조건하고 나조건 이 두 개를 이용하면 그래프 형태가 n-2, n-1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f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여기서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fx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n-2 x 마이너스 n-1 이와 같이 될 거고요. 자, gx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x 마이너스 n-1 그리고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을 뺀 fx 마이너스 gx가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인수가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통인수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에서 빼기 a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했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그 말인 즉, 이 밑줄 그은 부분에 n-1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어야 된다 라는 거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러분들 a 값을 찾는데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n-1을 각각 대입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1-g1은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2분의 3의 x-n-1의 제곱이 될 텐데 이게 fx-gx입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3의 2-n의 제곱이 54가 되죠. 그렇다면 얘는 36이라는 거고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8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f3-g3은 여기다 3을 대입해주면 2분의 3의 4-n의 제곱이니까 n에 8을 대입해주면 2분의 3, 16, 즉 24가 되겠지. 오늘 계산을 조금 간결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수가 안 나와. 실수하라고 일부러 n도 없고 그냥 n-1, n-a 있고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이쪽도 n-1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이런 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풀어본 게 몇 개 있을 거야. 이런 건 결국 귀에 걸면 귀고 코에 걸면 코입니다. 함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부등식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왔습니다. 아, 잘 안 써? 안경 아예 잘 안 들고 다녀? 안경 안 써도 되겠네. 눈이 좋아지면 되겠네. 먼 산 좀 많이 보고. 예, 안경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경 이렇게 안 쓴다. 아이씨. 어디 방송을 아이고 여기가 더 있어. 그래서 뭐 113번 같은 경우도 뭐 처음 풀어도 어렵진 않지만 한번 풀었던 친구들은 문제의 흐름 자체를 이제 이해하면서 기억하면서 보는 문제죠. 자, 가족권을 이용하면 0,0에서 접한다. fx는 그냥 ax 제곱 이렇게. 자, 나조건을 보시면 fx 더하기 gx는 0 이상을 풀었는데 x는 2 이하다. 이 이야기는 fx 더하기 gx가 어떤 문자를 곱한 x-2가 0 이상 이와 같이 될 텐데 x는 0, 2 이하 이렇게 부동의 방향이 바뀌려면 b는 0보다 작으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fx는 ax제곱 그 다음에 gx는 자, 둘이 더한 게 이거니까 fx를 넘겨서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이렇게 문자 두 개로 fx와 gx를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조건을 보시면 fx 마이너스 gx 2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인데 자, x는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위로 볼록이어야 될 거고 아, a는 0보다 작겠구나. 자, 그 다음에 x는 1, 이 대칭축이 되기 위해서는 이 b는 4a여야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네모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fx는 ax제곱인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게 y는 fx. 자, 그 다음에 gx는 b 대신에 4a를 대입해주면 이와 같이 되면서 대칭축의 x는 2가 되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데 y는 k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도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는 k 값이 4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면 k는 1, 2, 3, 4, 4개겠죠. 즉 요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4a구나.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느냐? f-2 플러스 g-1 f-2랑 g-1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fx 더하기 gx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b, 즉 마이너스 16a가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a의 범위가 이렇다면 마이너스 16a의 범위는 4배를 한 16초가 20 이하라는 결과가 나오지. 이런 수준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죠. 자,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생체 문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색칠 문제. 우리 색칠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한 것 같던데. 자, 이렇게 n칸으로 이루어진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모양들을 색칠하는 방법, 즉 하나하나를 점으로 표기하면 n각형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n개의 점을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면을 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R가지 색으로 이웃하는 것끼리 서로 다른 색이 되게끔 칠하는 방법의 수. 자,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자를 n칸 그리고 r가지 색 이렇게 많이 표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n에다가는 4 이상의 4, 5 정도, 이게 대부분입니다. 문제들을 보다 보면 한 4가 한 80% 나오는 것 같고 5가 한 19%, 그다음에 6인 경우가 한 1%, 뭐 이런 정도. R 값도 비슷하죠. R은 한 3, 4, 5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약간의 유도 과정. 우리가 수열에서 배운 개념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럼 일렬하고 원형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얘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되게 머리가 복잡해져.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확통을 배울 때에는 원순열이 없어요. 그 원순열이 기존의 확통에서 사라지면서 조금 경우의 수에서는 편하게 갈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R의 경우에서는 여기를 R가지 색으로 칠한다라 그러면 처음에 R, 그 다음은 R-1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자, AN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AN이라고 놓으면 R, R-1의 N-1승에서 1번 칸과 N번 칸을 같은 색으로 칠하는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이 되는 경우를 빼면 원형을 칠하는 방법이 돼서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이 된다. 이렇게 같은 색으로 일단 칠해봐. 그랬더니 1하고 n이 한 칸이 되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얘가 an-1됨을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이렇게 쭉 해 나가다 보면 A2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두 칸이니까. 그럼 이거를 해서 써보면 이게 뿔마가 반복되는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항이 R 곱하기 R-1로 끝나는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항 이 앞에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1에 블라블라로 표현하면 될 텐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초항 그 다음에 공비가 R-1분의 -1이죠. 따라서 1 R-1분의 -1 1 R-1분의 -1의 항의 개수가 n-1개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R-1분의 R-1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R-1분의 R이에요. 그럼 위아래에다가 R분의 R-1을 이렇게 곱하고 나면 R 지워지고 R-1에 N승 1-R-1에 N-1승 -1에 N-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R-1의 N승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서 마이너스를 얘 합류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할 건 없는 유도 과정입니다. 처음 아이디어만 알면 되는 방법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원형으로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장 거기에 있는 114번부터 최대한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야. 색칠하기 문제는 여러분들 최대한 점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면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점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형태거든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자, 일단은 가운데부터 칠해야겠죠. 여기를 칠하고 나면 5가지 셀이 될 거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보고, 아, n이 4 그리고 r도 4인 경우구나. 3의 4승 이렇게 5 곱하기 84 해주면 420이 되겠지. (115번도) 같은 형태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공식들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이름을 선택해가지고 같을 때와 같지 않을 때로 나눠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방법이 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당장 116번만 하더라도 A, B, D, E, D, F, G C와 E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차피 이런 류의 문제에서 A하고 G는 항상 맨 마지막이에요. 이런 걸 조금 그럴듯한 표현으로 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하나의 점에 붙어있는 선분의 개수, 이거를 이제 디그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차수가 큰 점들 기준으로 생각해라. 반대로 생각하면 차수가 이렇게 1인 점들은 맨 마지막에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6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점들이 만약에 D하고 C, D하고 E가 이어져 있다면 114번이나 115번 얘네들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지만 이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BF가 같을 때와 같지 않을 때로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BF가 같다면 BF를 거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칠하고, 얘를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나면 C, D, E는 서로 연관성이 없이 여기 BF에 색칠된 것만 피하면 될 테니까 C, D, E는 각각 2가지씩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A하고 G 또한 BF에 칠한 그 색만 피하면 되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96까지. 자, BF가 서로 다른 색이면 BF를 칠하는 3 곱하기 2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BF를 다른 색으로 칠했다라면 CDE를 칠하는 방법, 그 2가지 색을 제외하고 남은 하나의 색으로 그냥 모두 다 칠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CD는 그냥 1의 세제곱. 그러고 나서 A하고 G는 똑같이 2의 제곱 해주면 24가지 해서 더해주면 120까지 돌아. 요런 느낌?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손에 가장 익은 방법으로 해주는 게 맞아. 근데 그런 게 없다라 그러면 자꾸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혹시 질문이 음. 주 점만 그러면은 주 영역을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B랑 C도 그럼 인접하지 않나요? 아니지. 그 얘기는 뭐냐면 점만 공유. 그러니까 C하고 D 이런 식으로 점만 공유하는 게. B하고 F가 두 점이 공유된 거잖아. 이런 애들 때문에 두 점만 공유 이렇게. CB는 성분이 공유된 거죠. 그렇죠? 점만. 근데 여러분들이 117번 같은 문제를 볼 때에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4칸 이렇게 점으로 놓고 보면 그냥 이런 구조란 말이야. 편안하게. 그런 색깔이 4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4개 N도 4, R도 4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그죠? 이 숫자들을 진짜 많이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84인데 그때마다 요 지점들은 붙어있는 점하고만 다른 색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뭘로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얘를 12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 27, 슥슥 이렇게 해서 해주고 나면 7 곱하기 27, 즉 189가 되겠지. 이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네. 응? 자, 그렇다면 118번은 n이 몇인 경우가 될까요? n이 6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이 6. 6개의 칸, 색깔은 3가지. 자, 그렇다면 2의 6제곱 더하기 66까지에 맞는데, 자, 지금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더라도 n이 짝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에 뭐가 달라지냐면 최소 필요한 색깔 수. 짝수일 때는 2가지 색만으로도 가능해. 그런데 홀수면 무조건 3가지 이상의 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짝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빨로 이런 식으로 2가지 색만으로 칠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거기 모든 색을 다 쓰라고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2가지 색을 이용한 방법인 3 곱하기 2 6을 빼주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60이에요. 문제에 대한 이해만 잘 되어 있다면 간략한 계산으로도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렇게 선분을 크로스해서 그려주시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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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점들끼리 이렇게 이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시 따로 떼어서 그려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죠. 그래서 색깔이 4인 경우 지겹습니다. 84가지인 거. 그러면 2는 이 두 가지 색과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이 삼각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이해가 될란가? 자, 5분만 쉬었다가 하나, 둘, 셋.
이거에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120번 같은 경우는 A, B, C, D, E를 마찬가지로 점으로 찍고 이렇게 이어보면 삼각형이 형성이 되는데 색칠할기에서 삼각형이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셋 다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생각은 A, B, C를 먼저 한다면 색깔이 5가지 색이기 때문에 5 곱하기 3 곱하기 3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와 E는 지금 D 같은 경우는 A, C와 다른 색깔을 사용하니까 3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이렇게 주면 간단하게 540이 나오지. 오기 자, 그러면 121번에서 아쉬운 점은 A하고 C 사이에 선분이 없다라는 점. 요겁니다. 자, 그래서 121번 같은 경우는 뭐 각자 누누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꼭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어주면 이건 A하고 C가 같지 않은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A하고 C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그냥 C를 없애면 돼요. 그래서 A는 C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의 경우는 색깔이 지금 거기 보시면은 4가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의 점을 보면 R이 3가지로 줄었고 N이 5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2의 5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G를 생각해주면 돼. 마지막으로 G는 2가지가 되겠다. 240까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C가 같은 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A, C를 먼저 칠하고 그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으로 이렇게 4개의 색을 우리 정해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일렬로 놓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3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 G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92가지가 될 거고요. 2를 더해주면 432. 이해되시죠? 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122번 같은 경우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뭐 얘기하겠어? 됐어? 됐어. 자, 그래서 123번 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뭔가 원형으로 어떻게 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세 가지 색을 사용하거든요. 색이 세 가지예요. 제일 무난한 건 BCD의 색의 구성에 따른 경우를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A는 일단 무작정 세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곱하기 3을 해줘야겠지. 그런데 저 BCD에 쓸 수 있는 색이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BCD를 한 가지 색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BCD를 두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색으로 주어졌더라 그러면, 혹은 그 이상이 주어졌더라 그러면 여기 세 번째 BCD가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경우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BCD, 뭐 예를 들어서 빨로파라고 했을 때 여기에 빨강을 칠해봐. 그럼 BCD의 구성은, 자, A가 세 가지, BCD는 다 같은 색으로 칠할 거니까 노랑으로 다 칠하거나 아니면 파랑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전부 다 노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나머지 D, F는 각각 두 가지,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EFG인가요? EFG?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각각 한 가지. 왜 한 가지씩이죠? 응? 왜 한 가지씩이에요? 색이 총 세 가지 아니야? 먼저 사용해야 할 거예요. 잠깐만. 아, 두 가지 쏘리. 말도 안 되는.
색 모두 사용하래요. 응? 색 모두 사용하래요. 아니 상관없어요. 모두 사용하든 그냥 뭐 꼭 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조건은 아까 유일하게 118번에만 들어가 있던 문제. 118번이 진짜 100만년 문제인데 그 문제 빼면은 그 조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123번도 세 가지 세법 치라고 하지 않았어? 뭐? 파란색은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아 여기에서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그게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어이씨 잠깐만. 그러면은 만약에 모두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도라면 여기에 빼기 1을 해줘야 돼. 만약에 모두 사용한다라는 조건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레드고 옐로우인데 여기가 셋 다 레드면 안 돼요. 그치? 그거 하나 빼주는 거야. 그래서 27에 42가지. 자, 그 다음에 BCD가 두 가지 색으로 구성이 된다라 그러면 두 가지 색으로 구성이 된다라 그러면 레드를 제외한 옐로우와 블루가 적어도 한 번씩 나와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A가 세 가지고 B, C, D를 칠하는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해주면 될 거예요. 옐로우 블루, 옐로우 블루, 옐로우 블루인데 셋 다 옐로우거나 셋 다 블루인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서 옐로우, 블루, 블루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EFG는 블루, 옐로우면 여긴 한 가지인 거고 블루, 블루이면 여긴 두 가지인 거고 블루, 옐로우면 여긴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6까지 해주고 나면 이거는 정답이 그럼 78가지가 되겠다. 그리고 3번은 4번으로 정답을 수정해야 됩니다. 모두 사용한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누구는 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누구는 또 아예 허우적대고 있고 그런 결과가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4번처럼 되어 있는 문제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다 잘해. 근데 금액의 수를 할 때 항상 좀 헷갈려 합니다.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4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50원짜리 본 적이 언젠지. 실제로 동전 잘 보기 힘들죠. 동전을 볼 때가 언제냐? 저건데. 그렇지. 여러분들 그 저금통 학교에서 채울 때, 그죠? 저금통. 핑크 저금통. 그다음에 노란색 빵 저금통. 그 묵은빵. 제가 이거 이게 그 뭐야? 그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가 어이가 없는 이게 게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월드비전. 두 단체가 가장 큽니다. 근데 월드비전만 한 것 같은데요. 잘. 이게 학교마다 이제 할 때가 할 그때 달라. 처음 봐? 이거 안 해봤어? 어려서? 뭐 옛날에 그냥 막 받자마자 집어 던진 거 아니야? 이런 안 초등학교 될 거예요. 웬만하면 한 바퀴 다 도는데. 근데 진짜 그 100원씩 나올 때마다 되게 신나서 넣은 적도 있어요. 그때 순수할 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안 좋는데. 그래서 보면 이거 뭐야 집에 있지도 않은 동전 억지로 채워 넣으려고 막 은행 가가지고 10원짜리로 바꾼 다음에 꽉 채우는 10원짜리로 꽉 채워봐야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론으로 치우면 안 돼요. 이론으로 치우면 안 돼요. 그냥 지폐 꾸깃꾸깃하게 넣어. 이게 최고예요. 이거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깨고 환산하고. 이거 칼로 다 찢어야 돼요. 제가 옛날 공익 때 이거 했거든요. 이거 칼로 다 찢어요. 근데 그거 찢다가 그 종이도 같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 정도 능숙하게. 이건 공익이에요. 뭐 때문에? 딱 봐도 몸에 허약하게 생겼죠. 예? 허약해. 차라리 최영현 선생님 네, 허약해. 형민 쌤은 진짜 그 쌤은 진짜 최영현 쌤은 너무 뛰어가지고 너무 살이 다 빠져가지고. 아드레날린 엄청 많이. 공익까지 있어. 공익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 공익까지 있어. 쉽지 않다니까. 니네 나이 때는 점점 그 커트라인 자체가 되게 높아져. 옛날에 평반이면 다 면제였어요. 그게 한 30년 전이야. 박지성 근데 면접. 지금은 그쵸, 박지성이 워낙 잘 뛰어가지고 평반 기준은 아예 없어서 계속 달라져. 그냥 그 뭐야 갑자기 헷갈린다. 남자가 XY죠? XY 염색체 있으면 다 끌려갈지도 몰라. 검색했던 엑스와이. 겉모습이랑 상관없이. 겉모습이요? 어? 겉모습. 근데 그냥 겉에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간에 그냥 다 끌려간다. 실제로 제가 공익 갔을 때도 왜 공익됐나 보면은 제일 많은 사유가 고등학교 중퇴예요. 그럼 페이커는 뭐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기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페이커랑 뭔 상관이죠? 페이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을걸요? 그래요? 네. 지금 사람을 지금 뭘로 보면 내가 알기로는 페이커가 저기 강서구 쪽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거기 나와가지고 그 학교 앞에 지나갈 때 봤어 현수막. 성지. 페이커의 그 뭐였지? 그 아니 뭐래? 아니 그 대회 롤드컵 몇 회 우승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붙어 있었어. 진짜 약간. 그래 걔네 학교가 있어. 걔 고등학교 다 했어. 그럼 그 학교 되게 막 인기 많았을 것 같아. 잘 안 가지.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그런 데는. 특성화고 있어요. 약간 프로게이머 양산하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고가 공부 쪽 특성화고가 있고 비공부 쪽 특성화고가 있지. 공부 쪽이 있어요, 근데. 응? 공부 쪽이 있었어요. 공부 쪽이 과고나 영재고지. 근데 거긴 특목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특목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그렇지. 근데 어떻게 특목고 가려다 실패하신 친구도 있나요? 과거? 2차 떨어졌어요. 과거? 네. 과거는 떨어지길 다행. 과거는 지금 세종과고가 아저 세종과고 좋아했어요. 세종과고. 한성과고도 좀 그렇긴 한데 세종과고가 160명인데 한 학년에 서울대를 1년에 15명 정도밖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내 친구 세종과고 원래는 그 전에 잘 보낼 때는 거의 30명 가까이 보냈었는데 패급이는데. 그래서 과거는 그냥 서울대 입시 결과만 놓고 보면 요즘 좀 별로고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를 가르쳤었으니까 세종과고에서 과고 가시는. 과고 가시는. 이제 과고 대신하고 연대고 대신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는 진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선행 안 돼 있는데 막판에 선생님들이 권유하는 애들이 있어. 너 한번 써봐. 그렇게다가 덜컥 붙는 애들 있습니다. 가서 망해요. 진짜 100% 망해. 안 그러려면은 일을 악물고 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아이들하고 흔히 영떨이라고 합니다. 영재고 떨어진 애들. 아 0일떨 0일떨 0이떨 03떨. 3차 떨어진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그 얘기해. 아 자기 3차에서 떨어졌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지 3학년 진짜 계속 그 얘기해. 근데 아이떨. 걔네들 때문에 상위권을 가기가 힘들어요. 선행 안 돼 있는 친구.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얘기하지만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서울대 입시 결과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작년에 경기가 얘네가 한 학년에 120명인데 120명 중에 서울대 몇 명이 갔냐면 70명이 갔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안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근처에 있는 인천영대구가 한 학년에 한 75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30명 갑니다. 많이 가네. 절반이 가네 그냥. 제일 안 좋은. 좀 공부하는 게 다르죠. 공부하는 게 좀 다른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빡세게 하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되게 편하게 공부하는 느낌? 방학 때 좀 많이 하고 학기 중에 되게 널널하게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인정할 게 영재고 들어갈 때까지가 빡세죠.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중학교 때부터 텐텐을 하니까 그리고 입시 때 되면은 맨날 새벽 1시까지 나가서 더 하고 아 그랬는데 참. 그때 한 걸로 이제 가는 거지. 자, 124번 다시 124번. 자, 124번은 여러분들 일단은 방법은 잘 알다시피 2 더하기 1, 3 더하기 1, 4 더하기 1 마치 약수의 개수 느낌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59가지. 자, 그런데 이제 금액의 가지수가 금액. 자,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 5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묶어요. 그래서 0, 50, 100, 점점점 400. 그래서 9가지. 그런 다음에 500원짜리가 5가지.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마이너스 1, 00일 땐 또 안 되니까 44. 요게 하나.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게 이해만 되면은 더 나아 보이는 방법이 그냥 아싸리 최소 금액 50원부터 최대 금액 2,400원 이렇게 주면 총 48가지죠. 여기에서 만들 수 없는 금액이 450원, 950원, 1,450원, 1,950원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걸 빼면 44가지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른쪽 방법이 편한 문제가 당장 125번 같은 문제예요. 125번 같은 경우는 다 쓰면 4만 원인데 그럼 1,000원부터 4만 원까지 40가지가 되는 거지. 못 만드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B는 4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방법이 필요한 게 126번. A는 여러분들 뭐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B만 한번 해보면 이렇게 10g, 50g, 100g 얘네들을 묶어서 생각을 해주죠. 그럼 10g 단위로 10g부터 다 쓰면 390원, 390g.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10g부터가 아닌 0g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총 40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25g 단위는 25g은 안 쓰느냐 쓰느냐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00일 때 또 빼야 되니까 1을 빼주면 79가지 이렇게. 그래서 A가 119니까 더해주면 198이 나오겠지. 요거 그치? 127, 128. 근데 127, 128은 그냥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편법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미탐에도 있었었거든요. 미탐이요? 목동 미탐에도 12년 전인가 11년 전인가 그러다 이제 대치 미탐으로 옮겨왔는데 그때 당시엔 경시팀이 있었어요. 저기 목동 미탐에. 근데 그때 당시는 하이스타 아니었어요? 아니 미탐도 있고 하이스트가 여기 오목구역 쪽에 있으면 미탐이 저쪽 앞쪽 광장 쪽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 않나? 그렇지. 그 다음에 고등 미탐이 여기 오목구역 쪽에 또 있고. 그렇지. 네, 선생님이 하나가 물어보더라고.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쉽게 푸는 방법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언제나 있어요. 방법. 근데 노가다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럼 의미가 없는 말이죠.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정형화된 이런 것만 하더라도 n에 대한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 4의 배수인지 4로 나눈 나머지가 1, 2, 3이냐에 따라서 일반항 자체가 나와요. 근데 그런데 쓰이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화된 방법으로는 생성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개수를 이용하는 접근 방법인데 이런 거는 일단 탈고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이쪽 하는 사람 말고는 별로 접할 일이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가다. 그런데 기준을 잡는다면 큰 금액부터 잡아라. 127번 같은 경우도 그냥 100A 50P 10C는 420원. 근데 A, B, C 조건이 최소한 1 이상이고 최대 15개까지 쓸 수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가진 채로 큰 금액을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300원이면 120원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맥시멈. 그러고 나면 얘가 2, 1, 0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데 다 1 이상이기 때문에 1일 때 7이 되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얘가 2로 줄어들면 얘는 4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럼 얘가 4, 3, 2, 1 해야 되지만 3일 때 7이고 2일 때 이미 이렇게 되면서 15개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1일 때도 이거밖에 안 돼서 총 6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죠. 이 6가지 케이스 이거 구하는데 뭐 힘들다고 그냥 노가다 하면 되지. 그냥 노가다하고 규칙성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8번 같은 경우는 4개짜리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5만원짜리부터 거꾸로 써보도록 하죠. 5만 A, B, C, D 이게 15만원. 그럼 1050A, 10B, 5C 더하기 D가 150. 자, 그 다음에 거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0장이라고 되어 있죠. 30장. 쓱 빼면 3개만 남아. 그래서 A 값이 맥시멈이면 2. 그럼 9B 더하기 4C가 22가 되는 순서쌍을 찾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적당히 B에다 2 집어넣으면 18이 되면서 C가 1이 되는 한 가지 순서쌍밖에 없구나. 2,1 하나. 자, 그 다음에 A가 1이 되면 9B 더하기 4C가 71이 되죠. 그러고 나면 B는 짝수여야 되니까 6을 쓱 하고 밀어 넣어보면 홀수여야 되죠. 쏘리. 7을 밀어 넣어보면 얘가 2가 되죠. 근데 이런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구하고 나면 해를 하나 구하고 나면 얘를 4를 감소시키면 얘를 9를 늘려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쌍을 좀 쉽게 구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A가 0일 때
다음에도 마찬가지 0,30 해주고 나면 얘를 4를 늘리면 얘를 9를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 순서상을 7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연수의 자,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4로 나눈 나머지가 이런 류의 문제 보면은 학생들 생각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5개씩 예쁘게 떨어지죠. 여기서 3개를 뽑을 건데 걔네들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그럼 기준은 4의 배수를 몇 개 뽑을 것이냐. 3개 뽑게 되면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2개 뽑는다. 그럼 나머지 하나를 어떤 걸 뽑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4의 배수를 하나만 뽑으면 하나만 뽑으면 나머지 2개를 어떻게 뽑아야 합이 4의 배수가 되는가?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다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의 배수를 한 개도 안 뽑으면 남은 3개를 하나를 몰빵해가지고는 불가능하고 하나씩 뽑는 것도 불가능하니 이제 2개, 1개를 뽑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서 얘를 2개를 뽑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얘로, 그 다음에 얘를 2개 뽑으면은 나머지 하나를 어떤 걸 뽑아도 불가능하고요. 자, 3이 2개가 뽑히면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 뽑으면 될 겁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는 5 콤비네이션 3, 얘는 5 콤비네이션 1, 5 콤비네이션 1, 5 콤비네이션 1, 5 콤비네이션 1 곱하기 5 콤비네이션 1을 곱하기 3 더해주시면 285가 되겠다. 케이스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것만 좀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130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130번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학생들 접근 방법이 5를 포함하고 1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5를 포함하지 않고 10을 포함하는 경우, 5하고 10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소개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
적혀있는 세수의 합이 홀수이다. 합이 홀수. 그 다음에 곱은 5의 배수. 이런 조건이 있는 걸 합이 홀수 마이너스 2 합이 홀수인데 곱은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줍니다. 그럼 합이 홀수라는 거는 홀수 5개, 짝수 5개 있는데 홀수만 3개 뽑거나 홀수 하나, 짝수 2개. 그 다음 곱이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5하고 10을 빼주면 남은 8개도 구성이 홀수 4개, 짝수 4개야.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주면 60 마이너스 4 곱하기 4, 6에 24니까 4 더하기 4를 24니까 28. 그래서 32가지가 나오더라. 경우의 수도 적당한 노가다 들어가는 거 좋은데 소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으면 가장 나이스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다. 자, 13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번 보시면은 세 자리 자연수 A와 네 자리 자연수 B를 각각 만드는데 한마디로 A하고 B에 쓰인 7개의 수가 2부터 8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부터 8까지 다 더하면 35야. 그러니까 이거 세 자리, 이거 네 자리, 얘도 6의 배수고 얘도 더한 게 6의 배수가 동시에 성립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2부터 8까지 중에서 세 수의 합이 6의 배수를 만족하는 경우와 네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센 다음에 곱하기 배열 요것만 해주면 돼요. 각각 배열 합이 6의 배수인 거지 그 수 자체가 6의 배수인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6의 배수 하면은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2부터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2, 3, 4, 5, 6, 7, 8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 2이네, 3 이렇게 분류를
비교를 좀 해주면 여기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 뽑거나 258을 통째로 뽑는 방법이 있다. 근데 258을 뽑으면 15니까 얘는 6의 배수가 안 된다. 그럼 이제 하나 뽑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둘 중에 하나 뽑고 셋 중에 하나를 뽑잖아? 예를 들어 4 더하기 2야. 그럼 누굴 뽑으면 돼? 6을 뽑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합이 짝수면 6을 뽑고 합이 홀수면 3을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다 안 해봐도 2 곱하기 3 해주면 6가지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개의 합이 6의 배수다. 4개의 합이 6의 배수. 자,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3하고 6 이렇게 3의 배수가 2개 있으니까 3하고 6을 모두 뽑는 경우, 그 다음에 3만 뽑는 경우, 6만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하고 6을 둘 다 안 뽑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좀 해주세요. 3의 배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홀수여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하나씩 더해가지고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따지면 되는데 그게 4,5랑 7,2, 7,8 이렇게 3가지. 자, 이제 3 하나만 쓸 거고 6은 안 쓸 거니까 3개를 뽑아야 돼. 자, 여기에서 3개를 뽑아서 그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2, 5, 8을 다 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 하나만 뽑고 나머지 얘네들 중에서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2, 5, 8밖에 없는데 2, 5, 8을 여기다 써주면 전체 합이 짝수가 아니게 되니까 없어. 자, 그럼 3, 6 없이 이 5개의 수 중에서 4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4, 7을 일단 뽑고 2, 5, 8 중에 2개를 더 뽑으면 돼요. 그래서 4, 7, 그 다음에 2, 5, 8 중에 합이 짝수가 되게끔 하는 거 2, 5랑 5,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 이쪽도 6가지. 그래서 6 더하기 6 곱하기 3팩, 4팩 해주시면 되는데 요만큼이 거기에 있는 K라고 보시면 돼요. K는 72가 되겠지. 여기 얘는 132번은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네, 라스트 프로블럼. 합과 곱이 모두 3의 배수.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6의 배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3의 배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얘네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자, 얘네들 중에 4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뽑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얘네들 중에 3개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 중에 2개를 선택했다. 그럼 하나씩 뽑아줘야죠. 그리고 얘를 하나만 뽑겠다. 그러면 몰빵.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안 뽑겠다. 그러면 둘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달랑 까먹었네. 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 다음부터는 6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1. 자, 그 다음 마지막 경우는 뭐야? 합은 3의 배수인데 곱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지?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돼요. 합과 곱이 모두 이거는 합은 3의 배수가 되지만 곱은 3의 배수가 안 된다. 이렇게만 더해주시면 370. 자, 조금 쉬었다가 오랜만에 쉬었다가 또 이제 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용사의 말로